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I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 필사단 멤버 모임이 있었죠. 필사단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금요일에 장에 급락했을 때 SK하이닉스를 장 후반에 거의 이제 매집을 하다시피 해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했었어요. 그에 대한 이유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말씀도 좀 자세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현재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STI도 그렇고, 주가는 꽤나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보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는 11월 14일, 네, 정확히 이날이죠. 이날 이제 급락을 할 때에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했다.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도 뭐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보시면 SK하이닉스 추가 매수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장 막판에도 반도체 이제 SK하이닉스 추가 매수를 더 했어요. 지금 보시면 3시 32분에 네, NXT 이제 그 종가 이제 NXT 시작되기 전에 그 종가에 KLX 거래소 종가에서 SK하이닉스를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정도 좀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SK하이닉스 비중을 크게 늘렸고요. 오늘은 약 7%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제 계좌 역시나 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결국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필사단 멤버 모임 때 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 좀 했었죠. 자, 금요일 첫 저점에서 추가 매수했던 SK하이닉스도 근거가 명확했죠.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네, 이렇게 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찍으면 날아가네요.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도 필승사단 멤버 멤버이시고, 꽤나 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잘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금요일 첫 저점에서 매수한 SK하이닉스와 지난주에 추매했던 코오롱 티슈진까지 보면 볼수록 엄청난 실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도 올해 수십 포인트를 벌었기 때문에 사실 실력이 꽤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나이도 젊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말하시는 것이라던가 혹은 질문 혹은 이제 투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고, 코오롱 티슈진은 제가 지난주에 좀 추가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쯤에 제가 이 딱 지지를 받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좀 끌고 오고 있는, 추가 매수 이때에서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뭐 꾸준하게 좀 가져오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이고, 현재로서는 뭐 70% 이상 거의 8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STI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딱딱딱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STI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특히나 이번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설비 투자를 단행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수백조 원 규모의 그 설비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전공정 장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겁니다. 전공정 장비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STI는 거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혹은 HBM 수요 폭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설비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CCSS라고 해서 결국 팹 증설에 따라서 미세 공정 전환에 필수적인 이제 고순도의 이제 공급 인프라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CCSS 통해서 매출의 거의 90% 가까운 매출을 내고 있고, 이게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전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팹 건설을 진행하면서 특히나 대부분의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망하면 같이 망하고, 삼성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혹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가도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회를 주면 해당 기업은 매출이 폭삭 주저앉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좀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를 고객사로 받고 있고, 그만큼 대한민국 내에서는 경쟁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HBM 시장도 역시 성장을 하고 있죠. 리플로 장비라고 해서 HBM 제조할 때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범프를 형성시키는 장비인데, 이게 AI 서버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매우 크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공정이라 할 수 있는 CCS를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이제 HBM 혹은 미세화, EUV 쪽도 다양화를 시키면서 STI의 그런 경쟁적인 우위가 저는 꾸준하게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팹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인프라 장비를 선행으로 수주를 할 겁니다. 여기에 쓰는 인프라 장비가 STI의 장비라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라는 것에서 그리고 HBM의 리플로어 장비 혹은 CCS를 통해서 사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과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초부장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CCS를 통해서 메모리 설비 투자 확대의 핵심 인프라 장비이고 HBM 리플로어 장비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결국 이번 소부장을 통해서 이번 이제 국내에서 발생되는 이제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소부장을 본다면 가장 먼저 장비를 봐야 한다 전 보고 있는 것이고 장비 내에서도 가장 먼저 장비가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들, 전공정 장비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군데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핵심 장비 CCS를 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 40%를 넘어서고 있는 확고한 1등 기업인 SCI를 좀 봐야 된다. 이쪽을 좀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세트 차전기 부분에서는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오염물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이에요. 이건 HBM에서도 필수적으로 쓰이고요. EUV 쪽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공정이고 특히나 전공정, 인프라 쪽에 속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수주가 나오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HBM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STI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CCS라던가 외 시스템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체결이 진행될 경우에는 빠르게 시장에서의 그 눈치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나 지금까지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그런 고평가 영역이냐,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냐,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좀 나마 좀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3,700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약 3,700억인데 올해 실적이 대략 300억, 내년은 무려 760억 정도 나옵니다. 참고로 이게 주말에 발표된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증설 여부를 컨센서스에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이고 8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내년부터 찍힌다는 것이고 시가총액 3,700억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장비사 같은 경우에도 PR이 10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0, 30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전히 STI는 forward PR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대략 한 4 정도, 4에서 한 5 정도의 PR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POR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STI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의미한 그런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오늘 이제 막 변곡점을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지금부터 지지라인이 좀 더 확고해진다거나 뭐 추가적인 그런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 역시나 신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의 그런 비중을 매우 크게 SK하이닉스 비중을 매우 크게 투자를 진행하면서 오늘도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외에도 뭐 심택에도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이제 소부장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STI라던가 STI 혹은 FST 이제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짐으로써 역시나 꾸준하게 이제 소부장까지 만약에 이 온기가 퍼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점프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소부장이 점프를 할 것인데 심택이라던가 혹은 STI 혹은 FST 이런 식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 장기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할 때에는 우리 멤버분들께 당연히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신규 매수 할 것이고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2017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ROE 혹은 순이익에 대한 성장률이 꺾이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진행하면서 지금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forward PR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5.2배 수준, PR이 5.2배 수준으로 다른 장외사들이 10배를 넘어가는 그런 지금 기준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6년, 200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CCS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핵심 장비를 거느리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과 SK 두 군데 모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성장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STI가 저는 밸류에 대한 성장이 혹은 밸류에 대한 상승과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STI는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장비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애플도 폴더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제품이 나오게 될 것인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를 역시나 STI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TI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폴더블에서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특히나 폴더블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STI가 역시나 내년 후반기 혹은 2027년쯤 돼서 애플의 폴더블 시장에 진출이 가시화됐을 때 혹은 삼성의 폴더블 시장에 대한 성장이 꾸준하게 진행됐을 때에도 장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STI를 빼놓을 수는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TI에 대한 분석이었고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좀 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지만 저는 머지않아서 소부장에 대한 그런 온기가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만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그렇게 큰 수혜를 잇기가 어려웠어요. 심텍처럼 엔비디아 혹은 두산처럼 엔비디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전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약 350%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장기간 좀 끌고 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복리 수익을 톡톡히 쌓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363.99%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게 오늘 오전에 찍은 그런 계좌라서 현재로서는 수익률이 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를 이수페타시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약 372%, 372%의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리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수페타시스, 두산처럼 AI 반도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STI, 심텍처럼 이번 소부장 섹터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이거나 이쪽에만 전 관심을 가지고 진입을 한다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쁨 당에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특히나 매일같이 강조드리는 섹터, 매일같이 강조드리는 기업들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